로봇이 사람처럼 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물체를 파악해 조립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AI 로봇을 학습시킨 결과라고 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사람의 손기술처럼 물체를 조립하는 AI 기반 로봇에 대해서 소개하고 원리와 상용화 기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AI 로봇 연구부문 배지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소개하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신기한 기술인데요. 자, 개발하신 AI 기반 물체 조립 기술, 어떤 기술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자, 지금 그 준비하신 대본을 보면서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로봇 기술의 수준은 그 스위치를 조립하여 켜고 끄거나 로봇이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러한 로봇의 동작은 개발자가 동작 하나하나를 프로그램한 것인데요. 네. 실제로 사람의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짜놓은 순서대로 동작할 뿐이지 그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 개발된 AI 기반 로봇 물체 조립 기술은 기존 로봇 제어 기술에 AI를 적용하여 사람이 프로그램했던 부분을 AI가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로봇이 생각하여 물체를 조립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이 로봇이 제공된 설명서를 따라서 기구를 또 조립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도안을 로봇이 어떻게 인식하는 걸까요? 2021년도 3월에 과기부와 산업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그 물품 조립 AI 로봇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 대회는 조립식 의자의 조립식 설명서를 AI가 읽고 이해하고 로봇이 빠르고 정확하게 조립하는 대회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조립식 가구를 사면 사람을 위한 종이로 된 조립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네. 이 종이로 된 조립 설명서는 컴퓨터가 바로 읽어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조립 설명서를 파일로 변환해서 컴퓨터에 주면 AI가 파일로 된 조립 설명서를 읽어줘서 조립 설명서를 이해하고 로봇이 해야 될 작업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AI에 의해 생성된 작업 순서에 따라서 로봇들이 부품을 인식하고 집어 의자를 조립합니다. 이 대회에는 총 4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요. 저희 팀이 최종 조립 시간 37분으로 우승했습니다. 37분이면 사실 손재주가 좀 없는 분들보다는 더 빠른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바닥 여기저기에 어떤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로봇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주워가면서 조립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구 조립 챌린지에서는 그 조립 테이블 위에 고정된 카메라가 있어서 네. 그 물건들의 상황을 스캔해서 그 결과를 로봇에게 전달하고 로봇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볼트나 나무못, 연결 부품 등을 실제로 인식해서요. 필요한 물체를 하나씩 집어서 의자를 조립했는데 이번에 개발한 조립 기술에는 로봇의 손목 부분에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아이 카메라 방식을 사용해서 네. 로봇팔을 이리저리 움직여서요. 보고 싶은 곳을 보거나 원하는 부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쌓여 있거나 무작위로 널브러져 있어도 원하는 부품을 잘 잡아서 조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생각해서 물체를 찾고 또 집어서 필요한 조립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또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 먼저 손목에 붙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테이블 위에 제멋대로 놓여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를 인식하고요. 놓여진 물체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조립할 수 있는 순서와 방식을 AI가 생성을 해냅니다. 이렇게 생성된 조립 순서와 방식을 로봇이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해서 물체를 조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AI가 학습을 할 때 조립을 빠르고 간단하게 하는 순서를 생성해내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요. 어려운 동작이나 조립을 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순서를 생성해내면 저희가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AI는 빠르면서도 안전한 조립 방식을 고민하고 선정해서 로봇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어떤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기술이 그 물체를 찾아서 조립한다는 것 외에도 물체의 소재에 따라서 집는 방식까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뜬 것이 이제 물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네. 물체의 형태와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좋은지, 힘은 얼마나 세게 해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AI를 먼저 개발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끄러운 물체라던가 부서지기 쉬운 물체에 적합한 잡는 방법하고 잡는 힘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러한 요소들을 결정해주는 AI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AI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체를 잡는 동작으로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했기 때문에
사람의 잡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게 달걀이나 종이컵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물체는 약한 힘으로 이제 살짝 잡고요. 네. 단단하면서 무거운 물체는 손 전체로 꽉 쥐는 등의 물체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잡는 방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물건을 또 찾고 조립하는 AI라면 이런 기능 외에 다른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한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개발한 데는 이미 알고 있는 두 물체를 조립하고 있는데 네. 이 물체를 더 응용하면은 휴대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조립과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다양한 부품들을 이제 취급해야 하는 제조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네. 가정에서도 사람이 하고 있는 진공 청소기 돌리기, 식기세척기에 접시나 컵 집어넣기, 세탁기, 빨래 집어넣기 등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상당한 완성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스스로 작업하는 그 AI 기반의 물체 조립 기술은 세계 최초인가요? 물체 조작하고 조립에 관련된 AI 연구는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 하는 수준이고요. 저희처럼 이제 AI를 개발해서 실제 로봇의 AI를 적용해서 물체를 잡고 조작하고 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사람 대신 무언가를 만들고 또 조작하는 기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AI 기반 로봇 기술이 또 차별성과 우수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다양성과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계는 특정 작업에 특화되어서 한 가지 일은 특별히 되게 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여러 가지 작업에 적용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작업을 학습을 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상용화가 되면 어디에 주로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되십니까? 자동차의 이제 계기판이나 의자 같은 부분을 조립하거나 음. 휴대폰,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조립하는 제조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네. 또한 최근 코로나 유행 이후에 중요해진 음식 배달과 택배 배송 등의 이제 물류 환경에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가정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설거지, 빨래, 청소와 같은 가사 서비스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겠군요. 네, 좀 하루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상용화되기까지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기술 중에서 특히 이제 물체를 잡고 조작하는 기술이 포함된 로봇 핸드하고 로봇 그리퍼는 지금 국내 기업에 이미 기술이 이전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 로봇 핸드 경우에는 연구 목적으로요. 전 세계 연구기관이나 대학 그리고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에 약 한 200대 정도가 판매되어서 현재도 계속 연구 개발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술 이전을 마친 그리퍼의 경우에는 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 제조 환경에서도 시험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신기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산업계부터 가정에서까지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배지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